아무거나 연구소. 연구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술노동과 사회안전망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뭔가요? 예술인 고용보험은요, 모든 예술 창작 활동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고용보호법상 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충족되는 예술 창작 활동을 고용관계로 간주해서 그 기간 동안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이 제도입니다. 집에서 혹은 집에 있는 작업실에서 혼자서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혹은 습작을 하는 것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요. 어떤 최소한의 계약 관계나 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는 행위가 종속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용 종속성이라고 부르는데 뭔가 지시에 의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가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일반적인 고용보험하고 똑같이 그 공단에서 신청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 형태를 띠는데요.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실제로 이제 원래 이제 고용보험과 관련된 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실제 창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창작하시는 분들을 고용하는 곳, 그게 이제 뭐 재단일 수도 있고 무슨 자치구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정부기관일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지원금이나 혹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이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맞다라고 하면 본인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자동 가입이 되는 형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입이 안 돼 있네? 라고 하면 내가 가입 대상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걸 할 때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명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질의회신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극단이나 내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신고하고 하는 것이 조금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 그런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 단체나 혹은 모임들이 좀 공동으로 이 고용보험 신고나 내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만든 또 그 신고하는 그 안내 또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에서 이제 댓글로 그것을 링크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지역 단체들이 좀 힘을 모아서 지역 동네에서 좀 괜찮은 노무사분들을 한번 섭외를 해서 공동으로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예술인 고용보험법 상에 그 특례 조항으로 해갖고 그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복잡하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파견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역 문화재단으로 그 사업을 넘기고 지역 문화재단에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파견 예술인 계약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역 문화재단은 사용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죠. 현재 법에서는 이 지역 문화재단은 신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업을 발주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일괄해 갖고 고용보험을 신고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다른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그것을 이렇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례를 통해서 그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을 이루어져서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극단의 대표가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의 공연 지원금을 받고 그걸 다시 배우와 뭐 무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작가분들한테 이렇게 그걸 나눈다라고 할 때
그런 경우에 대한 개별 신고도 일단 그 공모 사업을 발주한 해당 기관에서 또 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공모 지원 사업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까 아닙니까를 그 발주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례 조항은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단기로 일한 그 돈을 합산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전체 50만 원이 되면 그 해당 월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술인들 중에서 이제 단기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합산되어서 그 가입 월 하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식당이나 내지 이런 데 가면 쿠폰 주잖아요. 그래서 쿠폰 12개 채우면은 한 잔 공짜로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로 월의를 일종의 쿠폰에 스탬프 찍듯이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이게 일정 정도 기준이 넘어서면 제가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 중에선 내가 음료 하나를 사지 않고라도 방문만으로도 이게 쌓일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액 기준은 있습니다. 아, 그럼 네. 50만 원 못 벌면 가입 안 돼요? 그걸 합산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해주신 그 최소 소득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용보험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하나의 특징은 이 고용보험이 자기 기여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가 납부를 해야지만 그 돈 단 얼마라도 그걸 납부해야지만 그것을 이제 급부로서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시키는 것은 이제 개인 선택으로 봐도 별로인 거죠. 실효가 없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고용보험법상에 그 내가 50만 원 정도만 받고 일을 하더라도 실제 실업수당을 받는 기준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보장되고 있는 최저 그 수당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하고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하고의 격차가 너무 크게 되면 실제로 이 고용보험 제도를 유지하는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여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사회적 합의예요. 그 기준이 뭐냐? 알 수는 없습니다. 음악 공연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를 쓰는데 그 하루잖아요. 하루 몇 시간 뭐 이렇게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서 이제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음악 쪽의 예술인들이 실제 이 제도로 들어오긴 굉장히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하루나 혹은 뭐 기껏해야 일주일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로는 보장되기가 좀 힘든 그런 사각지대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계약서를 쓸 때 연습 기간을 맞습니다. 잡아서 쓰면 대가 없겠죠? 근데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무슨 축제나 내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연습 기간이나 혹은 사전 사후에 그 일자를 좀 잡아서 그것을 소위 분할 지급하거나 내지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기존 사업 구조를 변경시킴으로써 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과제인 거죠. 계속 그러면 찾아보고 공유하고 맞습니다. 계약서도 그냥 주는 대로 쓰는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뭘 추가할지 이런 걸 고민을 계속 해야겠네요. 소위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그거는 각 지역의 그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제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본인이 이 근로자로서의 가입과 관련된 것들을 신청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시 소급돼서 원래 이 공모 지원 사업을 했던 그 재단이나 혹은 기관이
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그렇게 나타나.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약서를 어떤 형태든 쓰시라라고 권하고 싶고요. 근데 계약서를 못 썼다 하더라도 실제 나의 창작 활동 과정을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실제 지시나 내지는 이 과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종속성을 갖고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역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5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이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동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더 열악할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원래 이제 고용보험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 때에도 이 제도를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어설프게 범주가 있기는 해요. 뭐 이를테면 근로계약이 있는 예술인 빼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고용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 고용보험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빼고, 아예 프리랜서 형태의 그 형태도 좀 빼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남아 있는 프리랜서 중에서도 용역 계약을 하거나 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딱 남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만 특례로 해서 이렇게 딱 보호가 되는 것이어서 실제 이쪽의 경계는 뭐냐?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근로계약서상의 예술인하고의 경계는 또 어디냐라고 하는 게 아직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고용보험의 취지 혹은 의미와 관련된 건데, 고용보험의 많은 돈은 사실은 가장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기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 고용보험 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사실은 안정적인 혹은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기여하는 돈을 다소 불안정적이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보험 제도 중에서 고용보험이야말로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유대나 혹은 연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소 이제 불만일 수는 있죠. 안 그래도 돈도 적게 버는데 이거 몇 천 원이라도 떼어가면 아깝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런 기여가 오히려 본인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립니다. 오늘 아무거나 연구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가장 좋은 사회보장 제도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보장되는 제도가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걸 왜 예술인이 고민하냐는 겁니다. 아까 그거는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노무사한테 의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예술인들한테 다 강박적으로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예술인들한테 그것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고용보험 권리입니다. 권리다!